제251차 하여 집회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북한인권법 전면 개정 촉구 기자회견이고, 부제로는 북한인권법 가로막는 정치 세력에 대한 준엄한 국민 심판을 바라며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4월 10일이면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그 총선이 있습니다. 이제 아직 한 달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한 달이 아직 안 남았죠. 이제 22시간 8일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잠깐 또 시간이 지나면은 우리 대한민국 역사와 국민들의 그러한 생명과 안위와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국회의원을 구성하는 날입니다. 지금 이밀 작가님 북한에서 탈출해 오셨고, 또 우리 북한 또 중국 지역에서 통일다리 선교회를 운영하시는 허칠수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참 북한의 그 처참한 삶은 전 세계 역사를 통해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내년이면 벌써 80년의 그런 세월이 지나가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3대 세습에 이어서 이제 10살짜리 어린애 주애라고 하죠. 이 아이를 후계자로 세우겠다는 여러 가지 그 징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의 문제는 인류 보편적 가치에 대한 그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대한민국의 그런 그 근현대사를 통해서 1천만 명의 이산 가족을 낳았습니다. 저 북쪽에는 우리의 500만 명 이상의 우리 남쪽에 연결되어 있는 부모, 삼촌, 또 어떻게 보면은 여기 국군 포로로 끌려간 분들은 그 아버지가 북한 땅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북한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국민들 전부 알고 있습니다. 이 처참한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이기도 하지만, 우리 같은 동족으로서 같은 부모, 형제, 같은 사촌, 삼촌, 이러한 이 친족 간의 관계에서도 외면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북한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공산당이 80년째 정부해 있고, 또 군사력으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 처참한 삶, 우선 아까 우리 이밀 선생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굶는 겁니다. 그리고 노동력의 어떤 100년 전에 또는 70년 전, 80년에 그러한 그 노동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1990년대에 이어 한 30년 동안에 북한에는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북한 탈북민인데, 북한 탈북민 이제 대한민국에만 지금 한 3만 5천 명 정도 살고 있으면서 북한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지금 이 탈북민들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북한에는 그러한 이유로 해서 많은 변화가 있고, 그러한 변화를 막기 위해서 북한은 반동사상 문화 배교법이라는 법을 만들어가지고 나만의 노래, 나만의 언어, 나만의 드라마 한 번 봤다는 이유로 16살의 그 청소년 고등학생을 12년 노동교화형에 처하는 그러한 정말 악독한 그러한 인권 탄압 국가라는 것을 실체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양심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면은 당연히 북한 주민에 대한 처참한 이 상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개선을 요구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시민단체에서 2000년대에 들어와 가지고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국회에서는 2005년 최초로 김문수 당시 국회의원에 의해서
북한인권법이 발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그 수정과 보완을 거쳐서 2016년에 지금 8년이 됐죠. 3월 2일 날 북한인권법이 제정이 되고 시행이 됐습니다만 전혀 실질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문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왜 그런 상태가 됐느냐? 그리고 또 왜 북한 인권법이 올바르지 않다라고 보고 여기에 대응해서 목소리 나온 그 단체 이름이 올인모입니다. 올바른 북한 인권법과 통일을 위한 시민 모임. 북한 인권단체 66개 단체가 2014년에 설립한 단체입니다. 김태원 변호사께서 중심이 돼서 이제 설립이 되셨고 지금은 제가 상임대표로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올바른 북한인권법이라고 하는 그 이전에도 올바르지 않은 내용으로 가득 찬 것이 북한인권법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은 북한인권법을 이제 만드는 것을 회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는 북한 정권을 추종하는 그러한 그 세력들이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2학년은 북한 정권을 자극하지 않도록 부담이 되지 않도록 만들어진 것이 북한인권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주요 내용은 대화하고 북한하고 어떻게 해서 지원해주고 이런 내용으로 가득 찼어요. 실질적으로 북한 인권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 거의 다 빠진 겁니다. 그런 그 헛개비 정말 빈 그 법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통과됐으면은 실행을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이 법의 그 중심 내용인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지 않고 8년째 방치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 대한민국의 국회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북한에 거주하는 지금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습니다만 2천만 내지 2,500만 정도의 북한 인권의 삶과 그들의 인권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북한 정권을 추종하는 세력들은 10년째 그 이상 계속해서 눈 감고 있는 가운데 이제 지금 그 총선이 한 달 남은 상태에서 상황을 보니까는 종북 세력들이 대거 또 국회에 들어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북한 인권단체들은 정치적으로는 전혀 중립을 유지하지만은 실제적으로 북한 인권의 그런 그 개선을 가로막는 세력들, 이 세력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아니다 거부하고 이 세력들이 차기 국회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북한 인권법이 개선이 되고 또 개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정말 북한 인권에 관심을 갖고 북한 인권에 대한 그러한 그 처참함을 알고 바꿔야 된다는 개선해야 된다는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그러한 야당 지금 민주당의 구성원들 보면은 전혀 그런 거에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총선은 정말 중요하다. 북한 인권을 우리 정치적으로 어떤 세력이 들어가야 된다라고는 전제는 북한 인권에 관심을 갖고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세력들이 들어가야 되고 지금까지 국회에서 북한 인권 개선 운동을 방해했던 세력들은 국민의 심판을 위해서 당연히 물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